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ASF 잠복기가 최대 3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가 ASF 추가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정부와 양돈 농가들이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등 난관이 만만치 않습니다.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소독약과 생석회 등이 쓸려 내려가 방역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지난주 인천 강화군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이후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화성에서 의심 신고가 한 건 접수돼 다시금 긴장감이 돌았지만 오늘 새벽 음성 판정을 받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ASF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3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가 ASF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18호 태풍 미탁이 큰 변수입니다.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애써 뿌려놓은 소독약과 생석회 등이 빗물에 쓸려 방역대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어서입니다. 지난 9월 30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태풍이 지난 뒤 즉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생석회와 소독약 등 방역 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접경 지역 하천과 도로에 대한 방역을 즉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살처분이 진행 중인 강화 지역과 ASF 발생 농가 주변은 태풍에 대비해 매몰지 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처분 계획은 지금 10월 6일까지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관계로 인력을 증원하면서 24시간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태풍으로 주변 하천물이 다시 불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ASF의 국내 유입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임진강 등 북한에서 내려오는 강이나 하천 등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입니다. 정확하게 역학조사 결과가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정하기를 북한의 ASF가 많이 발생해서 그쪽에 바이러스가 임진강이나 한강 쪽까지 이제 타고 유입돼서 발생했을 것이다. 태풍이 또 와서 비가 많이 오면 또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죠. 환경부는 태풍이 지나간 뒤 접경 지역 하천들에 대한 ASF 바이러스 검사를 다시 진행합니다. 태풍으로 하천물이 최고로 불어난 시점 이후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에 ASF 바이러스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으로 전국이 초비상인 가운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ASF에다 구제역 AI가 모두 함께 터질 경우 국내 축산업이 존폐 기로에 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10월부터 5달 동안을 구제역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올 가을 겨울은 축산 농가에게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발생으로 전국 양돈 농가가 방역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구제역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발생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구제역과 AI는 주로 가을부터 이듬해 겨울까지 발생합니다. 두 질병의 바이러스는 고온보다 저온에서 활발해지는데 축산 농가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때가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 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농가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 위축과 가격 폭락에 따른 간접적 피해, 또 사료업계와 도축장 등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납니다. 실제로 구제역은 지난 2000년 이후부터, AI는 2003년부터 거의 매년 발생해 축산 농가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생했던 최악의 구제역 당시엔 소와 돼지를 합쳐 약 330만 마리 등 전체 사육 마리수의 3분의 1이 살처분됐고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AI 역시 2016년부터 2017년 집중 발생했던 시기 1000곳 이상의 농가에서 닭과 오리의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수습하는 데만 약 3,6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ASF 발생으로 9만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들 가축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내 축산업은 말 그대로 붕괴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구제역과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먼저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강화합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가축이 감염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과 내년 4월 연 2회 백신을 일제 접종할 계획입니다. 사육기간이 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사후 관리를 위해 소, 돼지에 대해 백신 항체 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3, 4개월분까지 평소의 2배로 확대합니다. 또 과거 발생 농가나 밀집 사육단지 등 방역이 취약한 곳 173개소를 대상으로 3중 점검 체계를 운영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제역 감염 여부뿐만 아니라 혈청형까지 확인이 가능한 신형 진단키트를 현장에 1,500개 공급하고 발생 시 백신을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백신 항혈청을 확보해 비축할 방침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또한 특별 방역 대책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을 운영해 야생 AI 항원 검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농가에 보내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전체 가금 농가 4,843가구를 대상으로 AI 방역 관리 카드를 마련해 농가별 취약 요소와 현장 점검 결과 등 이력 관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오리 농가 가운데 방역이 미흡한 농가,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철새 도래지 인근 위험지역 농가 등 방역 취약 농가 473가구는 별도의 방역 관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만약 가금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엔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발생 농가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방역 대책 추진 기간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축산농가는 울타리, 그물말 등 방역시설과 소독 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 그리고 농가 출입구와 축사 주변의 손석회 도포 등 철저한 소독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가축 전염병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사육하는 가축에 ASF나 구제역, AI 의심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지 정밀하게 예찰하고 확인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로 북상해옴에 따라 농작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 미탁은 10여일 전 남해안을 스쳐갔던 17호 태풍 타파보다 경로가 더욱 내륙을 향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 규모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필리핀 인근에서 발생해 한반도로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은 미탁이 3일 오전 중심 기압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97km에 달하는 중형급 태풍이 되어 한반도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월 2일 제주도 인근 해역에 도달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개천절인 3일엔 전남 서해안에 상륙한 뒤 점차 북동진하면서 남부지방을 통과해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 미탁은 직전 타파와 강도는 비슷하지만 보다 내륙 지방을 관통하는 경로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예정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600mm, 지리산 부근에도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에는 최대 시속 180k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예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대규모 농업 피해를 우려하며 태풍 상륙 전 낙과와 벼 도복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농가들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태풍에 의한 피해는
사전에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과수원의 경우 나무 사이에 풀을 미리 베는 등 배수로 정비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과수원이 경사지에 위치했다면 집수구를 설치해 빗물을 한 곳으로 모아 유속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부직포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줘 토양 유실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태풍이 동반한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방풍망을 설치하는 것도 낙과 등 과수 피해 예방에 좋은 대비책입니다. 벼농가들은 수시로 배수로를 확인하여 논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논두렁 물꼬를 낮게 조정해야 합니다. 고추와 참깨,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밭작물 농가들은 지주를 튼튼히 보강하는 것이 작물이 태풍에 쓰러지는 도복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흙이 유실돼 뿌리가 드러난 부분은 흙을 보충해 덮어줘야 합니다. 시설 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는 바깥의 비바람이 안으로 들이치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에 물길을 만들어 침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태풍에 의한 농기계 침수 및 파손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저지대의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기계를 야외에 보관한다면 비닐이나 방수 포장으로 꼼꼼히 덮어주고 강풍에 날아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히 메어둬야 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파종, 방제, 수확에 이르기까지 여러 농작업에 사용되는 트랙터는 이제 농업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농사 종류에 맞춰 작업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근력이 약한 여성 농민이나 고령농은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여성과 고령농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용 작업기 탈부착 보조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버튼만 누르면 트랙터의 작업기를 탈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여성과 고령농도 트랙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트랙터용 작업기 탈부착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작물을 키우기 전 논밭을 갈고 두둑을 만드는 경운 정지부터 파종 방제 수확에 이르기까지 여러 농작업에 사용되는 트랙터는 농작업 종류에 맞춰 후방에 여러 작업기를 교체해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기 교체는 대부분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근력이 약한 여성이나 고령농들에겐 매우 어려웠습니다. 농업기계인 로터리나 탈곡기 등 같이 무겁고 장착할 것이 많아서 탈부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업기를 교체하려면 작업자가 트랙터를 후진시켜 트랙터 후방에 3점 히치해 작업기를 정확히 부착시켜야 하는데 손으로 연결핀을 고정시키고 PTO 축을 들어 연결시켜야 해서 근력이 약하거나 숙련되지 않으면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여성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농기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트랙터의 작업기를 쉽게 붙일 수 있는 보조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보조장치는 트랙터 부착부와 작업기 부착부 등 두 부분으로 구성돼 결합과 탈부착이 용이합니다. 트랙터 부착부는 트랙터 후방에 있는 3점 히치에 항상 연결시켜두고 작업기 부착부는 사용하는 작업기 수에 맞춰 각각의 작업기에 부착해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보조장치 연결부는 삼각형 형태로 경사지게 설계해 트랙터와 보조장치를 연결할 때 정확히 진입시키지 않아도 보조장치 결합부가 미끄러지며 부착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트랙터에 앉아 유압 버튼 조작으로 핀이나 유압 포트, PTO 연결 등 어려운 작업이 가능해져 여성과 고령농도 쉽게 작업기를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식재료를 갖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식품이나 제품을 만드는 분들이 있죠. 우리 농산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농식품 분야의 새 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팥을 활용해서 건강한 디저트 만들기에 성공한 청년 사업가를 최다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창업센터. 이곳에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색 먹거리가 있다는데요. 언뜻 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입니다. 초콜릿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양갱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반으로 갈라보면 더 알쏭달쏭합니다. 이거는 초콜릿인데요. 그냥 초콜릿이 아니고 국내산 팥 100%가 들어있는 팥 초콜릿입니다. 팥과 초콜릿의 이색 만남, 팥콜릿. 4년 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해 성장세를 거듭해 지난해엔 3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한 해 사용하는 팥 양만 1톤.
가장 중요한 재료인 팥은 전남 한평에서 계약 재배한 것만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재료부터 고집스러운 이유는 팥콜릿이 어머니로부터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단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비만이시기도 하고 당뇨도 있으셔서 이제 팥으로 차를 끓여드렸거든요. 근데 남은 팥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팥덩어리를 뭉쳐서 초콜릿이라고 하고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맛없다고 안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을 섞어서 이렇게 팥을 좋아해보면 좋지 않을까. 당뇨인 어머니를 위해 건강한 단맛을 찾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팥. 팥과 초콜릿의 맛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잘 섞이기까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지금의 팥콜릿이 완성됐습니다. 이 팥초콜릿은요, 저희가 이제 팥당금을 만들어서 초콜릿하고 같이 배합하다 보니까 단맛은 이제 일반 초콜릿하고 같이 느껴지는데 당도는 이제 더 낮아서 건강하고 곡물의 단맛까지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초콜릿입니다. 실제로 팥콜릿의 당도는 27.1브릭스. 일반 초콜릿이 보통 50브릭스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인 2012년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서울시 관광기념품으로도 지정됐을 만큼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이색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제품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제 생산이다 보니까 생산량의 문제하고 유통기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기업들한테 납품 제안이 왔는데 저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수제 생산에서 전문적인 생산으로 변화돼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생산과 짧은 유통기한이라는 수제 초콜릿의 한계에 부딪힌 건데요. 그런 그녀가 전환점을 맞게 된 건 올해 7월. 정부가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북 익산시에 조성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가 확정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을 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뻐서 다 같이 이제 소리 질렀습니다. 저희 회사 식구들하고. 이제 그곳에는 이제 플랜트라고 해서 이제 큰 기업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과 설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요. 그거를 입주한 기업들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올해 말 시설이 완공되면 유통기한 해결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까지도 가능해지는 건데요. 한은경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힘쓰며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 이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좋은 제품을 완성해서 세계에 수출을 할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브랜드 가치를 더 훌륭하게 담아내서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계획입니다. 팥으로 새로운 디저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한은경 대표. 다음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행보가 기대됩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12개소가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상생균형 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혁신도시에 입주해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전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나머지 7개 기관은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또한 연간 25억 원 상당의 신선 농산물을 혁신도시 이전 기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농식품부가 우선권을 부여하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농식품 수출에 기여한 농가와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탑 신청서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합니다. 선정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생산 농가와 생산자 단체는 1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100만 달러 이상의 농산물과 식품 수출 실적이 있는 곳입니다. 신청 접수는 해당 소재지 시군의 농식품 수출 담당 부서나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AT 서울 경기 지역본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수상 농가나 단체에는 수출 실적에 해당하는 수출탑을 시상하며 내년 경기도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에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천안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육성 배 신품종 그린시스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그린시스 품종의 도내 재배 적합성과 재배 단지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의 전문가 기술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신품종 배 그린시스는 껍질이 연한 초록색으로 9월 하순경 수확 가능하며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또한 배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검은별 무늬병 감염률이 3.3%에 불과해 기존 신고 품종보다 저항성이 20배 강합니다. 최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진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농수산계 고등학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도교육청과 연계해 중학교 진로 상담 교사들에게 미래농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고교 진로 상담에 필요한 농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경북 세계농업포럼 이사장의 특강과 함께 농수산계 5개 고교 입학 설명회도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